어른이 되어 보니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이 된 나에게. 2장, 일한다는 것에 대하여. 일을 고른다는 것은 인생을 고른다는 것. 종종 고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더 좋은 일을 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며 몸과 마음도 갉아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좋아서 시작한 일조차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포기해야만 할 때마저 생깁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면서조차 견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 때문에 느끼는 불만은 인생의 불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치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 나를 쫓아오지만 정면에서 맞서 싸우면 작아집니다. 따라서 나의 불만을 직시해서 싸워야 합니다. 일로 인한 불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눈앞에서 사라져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을 고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른바 블랙 기업에서 일하다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직 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도 소용없다는 잘못된 편견은 나의 자신감과 내가 설 자리를 잃게 할 뿐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직장에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접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일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역사소설가인 야마테키 이치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소설가가 되고자 했지만 단념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꿈꿨지만 사법시험에 3번 낙방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일했고 마작가게 점원으로도 일하다가 내기마작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며 외국 항로에서 선원으로 일했다가 골프장에서도 근무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접어들어서야 만화가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 분들 중에 내 가능성은 끝났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사람은 자학의 달달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정말로 끝이 나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은 이런 것이라며 세상을 다 산 듯 체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실력. 일은 시간과 양과 질의 전쟁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서둘러라. 작가 가이코 다케시의 말입니다. 시간에 쫓겨 일이 정신없게 흘러갈 것 같을 때는 이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서두르다 보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신뢰나 경의를 품은 호적수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일을 할 때는 분명 경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이벌로서 적합한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도 열심히 해. 하지만 나도 지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싸움은 일의 실력을 높여줍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실력이나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 실력인 것입니다.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를 쥐어짜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대우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자유를 손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일에 얽매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어른의 특권이니까요. 진심이 비로소 실력이 된다. 일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명백한 거짓임을 모른 척하고 자기 안에서 무리하게 진실이라고 설정해도 실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금방 들통나 버립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리 일 잘하는 척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실제로 일 그 자체를 열심히 하기 위해 기여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영광을 버리면 더 빨리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명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허가 아니라 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을요. 내가 가진 실력 이상을 망상으로 보충해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거짓말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노력의 방향을 가짜가 아닌 진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을 실제로 잘 해내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혼자서 영웅처럼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다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줄 아는 스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자존심만으로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며 쓸데없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편이 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일 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일에서도 신중하게 반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하며 뼈저리게 느낀 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충 듣는 사람이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또 상대방이 바라는 일을 잘해내는 것은 물론 대단하지만 그 정도에서 머물면 라이벌에게 지공합니다. 일이란 상대방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감동을 낳는 법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또 다른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객관적이고 낙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하지도 않고 그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비관적인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이유만으로도 일에 대한 사기가 꺾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죠.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괜찮아를 연발하는 사람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이나 능력이 뒤떨어지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뜻 의지가 되는 듯 하면서 괜찮다는 말에 기대고 싶어질 테지만 완전히 몸을 맡기고 편안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책임자든 윗사람이든 내가 믿는 사람이든 일 처리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했다 해도
위화감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꽤 높은 확률로 그 직감은 옳습니다. 내가 먼저 철저히 확인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상태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음을 부활시키는 특효약.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사람과 기술입니다. 우선 마음을 부활시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부활시키는 특효약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람, 자극해주는 사람, 도발해주는 사람, 아무튼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틀어박혀 버리는 내성적인 태도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대처 방법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노력은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깊은 슬럼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야구 선수가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머리를 쓰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되어버려요. 이 말을 듣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것은 대개 헛수고로 끝납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러온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비유하자면 기술은 문법이나 공식에 해당됩니다. 주입식 교육의 옳고 그름을 논할 때가 있는데 우선은 기초 지식을 강제로 주입해서 사고의 가람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와 지주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먼저 방법을 알려주고 탄탄하게 기반을 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럼프는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라는 기술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럼프는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꽉 막혀서 괴로울 때 나를 바꿔야겠다며 억지 동기부여에 빠지는 것은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인생이 꽉 막혔을 때 의욕 같은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다른 일을 구해보자. 이사를 가자. 평소 어울리는 사람들을 바꿔보자. 이것처럼 주변 환경을 바꾸기만 하는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처사를 택하기 쉽습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것을 통해 나쁜 환경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닌 감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해소하지 못한 감정이 쫓아옵니다. 흔들리는 땅 위에는 무엇을 쌓아도 무너집니다. 다시 슬럼프를 겪기 쉽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부터 돌봐야 합니다. 무작정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기술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되찾고 회복한다면 그동안 인생이 꽉 막혀 고민에 빠졌던 과거의 자신을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